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폭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출소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를 시작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오늘 출소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를 향해 폭발력이 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 인사들이 대장동 지분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 원을 전달했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 발언이라 거짓일 경우 추가 처벌도 받게 됩니다. 검찰이 왜 진술을 바꿨느냐고 묻자 대선 전엔 겁나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손인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키맨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건 오늘 새벽.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입이 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이 지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에 대해 폭로성 증언을 이어간 겁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조사 때 이재명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폭로는 재판 출석 때부터 예고됐던 상황.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댔다는 증언도 내놨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로부터 22억 5천만 원을 받아 선거 기간 중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 원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 밖에 12억 5천만 원은 김만배 씨에게 전달됐고 상당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형들, 즉 정진상 실장과 김용부 원장 등에게 지급돼 선거 자금으로도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해 대박을 노릴 수 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다시마 비료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진상 실장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모레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허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최측근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됐는데요. 자, 오늘 남욱 변호사의 폭로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고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의 이 대표 겨냥 폭로성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 아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대표 대신 당이 나서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입니다. 50억 클럭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관련해 직접 해명할 때가 됐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도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압박한 겁니다. 홍지은 기자 보도 보시고 남욱 변호사의 오늘 폭로 내용을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신의 사법 문제를 민주당의 민생 현안에 엮지 말라는 겁니다. 이 대표 최측근이 줄줄이 구속된 데 대한 분명한 입장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탈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는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진실을 국민 앞에 고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일부 야권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도 반헌법적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6개월 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국가 전복 기도라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대선 불복의 차원을 넘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야말로 퇴진해야 할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남욱 변호사가 이 재판 과정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입을 열었는데 이 언론 앞에서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재판 전에 저희 취재진이 남욱 변호사를 따로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랑 그 측근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 묻자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출이 돼야 맞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 현출은 드러낸다, 이런 뜻의 한자어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나 증인 진술이 나오면 이를 이 재판 기록에 고스란히 담는 이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법적 용어로도 자주 쓰입니다. 즉, 이 폭로를 하더라도 이 자신의 발언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정에서 하겠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증인은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 선서를 하죠. 이 법정 안에서 얘기를 해야 이 자신의 발언이 더 진실성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이런 계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선서를 하고 오늘 이제 발언을 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 걸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그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이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란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밝힌 건 오늘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마자였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이 말은 이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 씨의 발언인데요. 이 남 변호사가 이른바 그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이 폭로의 출발점으로 삼은 겁니다. 대장동 일당은 화천대유라는 이 잘 알려진 자산관리 회사를 차려서 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 대가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죠. 이 천화동인은 쉽게 말해서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데요. 이 실상은 이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수익금을 좀 안전하게 분배하기 위한 이 하나의 장치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중에 이 천화동인 1호는 이 명목상으로는 김만배 씨 소유였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 몫으로 이 약속이 됐다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자, 이 남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이 이재명 대표의 그간 발언에 아예 근간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네, 이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이 사업 혜택의 대부분을 성남 시민들이 받다는 거죠. 사업 일환으로 이 공원 등을 조성했고 이것을 액수로 치환하면 이 5,500억 원을 이 공익 환수한 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이 성남 시민 개개인보다는 이 대표 핵심 측근 3명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셈인데요. 검찰은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이 측근들이 약속받은 지분 수익이 428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폭로 두 번째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시기랑 액수, 그리고 돈을 주고받은 인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남 변호사는 2014년 22억 5천만 원을 마련을 해서 이 중 최소 4억 원이 김만배 씨를 거쳐서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시점은 당시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전, 목적은 선거 자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3년에도 사업 편의를 대가로 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 돈의 대부분이 이 높은 분들,
즉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중 9천만 원은 일식집에서 건넸다면서 구체적인 식당 이름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이 유 전 본부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면 지분도 그렇고 재선 자금도 그렇고 중간에 김만배 씨가 이제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유동규 본부장과 이제 남욱 변호사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김만배 씨는 지금 어떤 스탠스입니까? 네, 김만배 씨가 아직 직접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어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김 씨는 그런데 사흘 뒤에 구속 만기로 출소를 합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출소 직후에 폭로를 쏟아낸 만큼 김 씨가 입장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이 사건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던데요. 네, 지난해 이 대표가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 우선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장동에 사업 특혜를 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건데요.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자신이 연루된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실과 MBC 간의 갈등이 용산시대의 상징인 대통령 출근길 문답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61번 진행됐던 문답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이 되면 재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대통령실은 재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MBC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이 아닌 주주총회 방해꾼 수준을 보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용산시대의 대표적 소통 방법이라고 강조해왔는데 기로에 선 겁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기자들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대통령실 청사 1층 현관과 기자실 사이에는 가벽도 설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출근길 문답 중단과는 무관하게 외빈 방문과 대통령 비공개 일정 등 경호와 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단은 대통령실의 MBC 기자 징계 요청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로 취재 제한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은 대통령실에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만, 불통, 철벽, 불가침, 성역. 야당은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고 가벽을 설치한 대통령실을 향해 언론 탄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수아 기자 보도 보시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가림막 설치와 출근길 문답 중단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 가경입니다. 끝내 언론을 가려서 윤석열 대통령님 큰 성과 보셨습니까? 언론 탄압하고 잘된 정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좁쌀에 비유하며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MBC 기자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은 듣기 싫은 질문 피하고 싶었으면 팬미팅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언론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비뚤어진 언론관의 그 정점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은 앞으로 불편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다른 모든 언론사들을 향한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YTN 지분 매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이유로 대통령실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불미스러운 일이 정확히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난주 금요일, 네. 지난 18일이죠. 이때 이 출근길 문답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도 그곳에 있긴 했는데 이 지난 동남아 순방 당시에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미동맹을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죠. 이후 퇴장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MBC 기자는 고성을 질렀고요. 또 대통령실 참모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걸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네, 저는 이 비서관과의 설전도 설전이지만 이 문답을 마치고 돌아서 가는 대통령 뒤에다 소리를 치듯이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소통의 장을 공격의 장소로 악용했다. 그래서 불미스럽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뭐 18일 이날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자, 지난 9월에 미국 뉴욕 당시 대통령 발언 그 보도 때문부터 지금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에 이 뉴욕 대통령 발언 관련한 MBC 보도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후 MBC PD 수첩이 김건희 여사 관련 방송에서 대역을 사용했음을 고지하지 않아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로 또 갈등을 빚었고요. 이 2달 동안 갈등이 계속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악의적이라고 한 이유, 특히 이 다른 언론과 달리 MBC는 윤 대통령이 실제 발언하지 않은 미국이란 단어를 괄호 속에 넣어서 표현을 했고요. 또 이를 토대로 미국을 욕했다며 미국 백악관에 질의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자, 송 기자가 뭐 대통령실 출입하니까 잘 알 것 같은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건? 우선 MBC부터 좀 볼까요? 네, MBC부터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번 출근길 문답 때 벌어진 일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 과거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그 현장 먼저 좀 보고 오시죠. If I may ask one other question, Mr. President, I was going to ask one of the other folks. That's enough. Pardon me, ma'am. Mr. Excuse President, me. That's enough. Mr. President, I had one other Peter, question, let's if go. I may ask, on the Russia investigation. Are you concerned that you may have? I'm not concerned indictments- about anything with that you the may have Russian indictments coming down? investigation because it's a hoax. Are you-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네, 정확히 4년 전의 일인데요. 이 일로 결국 미국 백악관은 CNN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기자는 좀 나름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려고 애쓰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좀 화가 난 모습 보이고 있죠. 이 CNN 기자는 뭐 대통령님 정도로 해석 가능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했고 이 마이크를 뺏으러 온 인턴 직원에게도 이 맴이라는 존칭을 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MBC 기자 사이 공방에서 태도는 미국과 조금 다르긴 했었죠. 기자가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이 기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실이 이 국민과 소통을 약속했던 이 출근길 문답까지 안 하는 건 좀 지나친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용기 탑승 배제도 그렇고요. 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는 것도 그렇고 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정이나 반론 보도 청구 등의 수단도 있지만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서 MBC가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 외에 가림막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논란인데 이건 또 이 MBC 사건과는 무관하게 추진이 되는 거라면서요? 예.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의 구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보면요, 이 윤 대통령이 출근하자마자 이제 현관에서 몇 발 걸어들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거든요. 저희가 출근길 문답 현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상주하는 이 기자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근길 문답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기자실 사이에 가벽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또 기자실 출입구가 현관 쪽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출입문이 가벽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가벽으로 완전히 봉쇄를 한다면 저 현관 쪽으로 완전히 드나들 수 없게 되거든요. 게다가 그럼 기자들은 저 현관으로 안 다니냐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계단에서 한층 내려가서 지하에서 출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조치가 앵커 얘기처럼 출근길 문닫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지난 2일 한 방송사가 이 보안구역인 대통령실 청사에서 허가 없는 촬영을 했고 또 대통령실의 제지에도 계속 이어갔다는 점 때문에 보안, 경호상 이유로 가림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한 3주가량 지난 일인데 게다가 이 대통령실의 표현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시점에 이걸 동시에 했다는 점 때문에 소통의 문을 닫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근길 문답 언제 제기가 되는 건지 뭐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앞서 그 고성을 지른 MBC 기자에 대해서 뭐 등록 취소라든지 출입 정지, 교체 등 조치를 검토하면서 기자단의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단은 징계를 논의할 근거가 없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직접 MBC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젯밤 우리 공군의 KF-16기 전투기 한 대가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와 민간 피해는 없었지만 같은 기종 130여 대의 비행이 금지됐는데요. 공군 주력 전투기에 발이 묶이면서 오늘부터 실시하려던 대규모 공중훈련도 연기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숲속 손전등 불빛이 닿은 나뭇가지 사이에 낙하산이 걸려 있습니다.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 건 어제 저녁 8시 5분쯤. 경기도 양평군의 산악지역 상공비행 중 원인 모를 엔진 이상이 생긴 겁니다. 속도가 줄어들며 활공하던 전투기에서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했지만 전투기는 그대로 산으로 추락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낙하산에 매달려 있던 조종사는 구조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동일 기종인 KF-16 전투기 130여 대는 훈련 등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등 다방면의 전투 능력을 보유하며 우리 공군 전체 400여 대 전투기 중 30% 이상의 전력을 차지하는 주력 전투기가 당분간 일선에서 배제되는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항공기 안전 상태를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비행 중지가 이제 조치가 더 뒤따르게 될 텐데 비상대기 임무에는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적 공중 전력의 대량 기습 침투 상황을 가정해 실시할 예정이던 대규모 공중 종합 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가뜩이나 F4, F5 등 노후기 전투기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력 전투기 KF-16의 비행 중단까지 겹치며 대북 억제력의 위협 요소가 늘어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단계별로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수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담대한 구상 로드맵은 비핵화를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협상에 복귀하면 보건의료, 식수위생 등 민생 사업을 지원하고 비핵화 계획을 마련하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 땐 각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북미 관계 개선 등도 동시 추진합니다. 마지막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선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계, 군비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이미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로 거부 의사를 밝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입니다.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버림받은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정부는 합의 도출 이전이라도 민생 협력을 포함해 경제, 정치, 외교 등까지 지원에 나서는 점에서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로드맵의 비핵화의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부 내용은 북한과 협상 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취재 보겠습니다. 누가 일단 던지고 보는 걸까요?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의혹을 좀 쏟아내고는 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요, 대장동 수사에 배후가 있다면서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집중적으로 수사라는 확실한 메시지는 검찰 수사팀에 던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태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장관이 배우 같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그 배경으로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 스승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 장경태 의원 요즘 바쁜데요. 김건희 여사의 이 캄보디아 사진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발언에 이어서 조명 의혹까지 제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아동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다고 비판한 건데요. 장 의원은 그 근거로 링크 3개를 공유했습니다. 나름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건데요. 자, 링크 누르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고요. 또 사진 전문가 분석했다는 링크는 본인을 사진가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SNS로 연결이 됩니다. 또 외신이라고 한 링크는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근거군요. 대통령실은 조명을 쓴 적이 없다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던데요. 네, 대통령실은 취임 후 처음으로 법적 대응,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 여사가 방문한 가정에 있는 조명 때문에 환하게 보였을 수는 있어도 촬영을 위해서 따로 조명을 설치하지는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을 통해 증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때가 되면 김용 부원장 관련된 말인가요? 네, 김용 부원장은 현재 구속 기소가 돼 있죠. 기소 시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원 80조 적용 여부를 묻자 민주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열흘 넘게 지났잖아요. 당무회의요? 나중에 또 때 되면 필요하면 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기소가 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당원 이 80조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당원 80조를 살펴보면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난 8월 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길도 열렸죠.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는데 이 직무 정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치 탄압인지 판단할 당무위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원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직무를 정지하자니 죄를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당무위 열어서 계속 부원장을 맡기자니 여론도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도 정치권도 시선은 점점 이 대표에게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의 독감, 호흡기 질환까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까지 비슷해서 진단도 어려운데요. 마스크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는 3세 미만 아이들,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소아과 진료실. 주말을 보내고 온 어린이 환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코 속 깊숙이 들어가는 면봉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간질간질. 부모들은 아이가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처음에 코로나인가 의심했다가 또 의사 선생님 독감일 수도 있다고도 하시고 또 초반에는 알기가 어려워서 코로나19와 독감은 물론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메타뉴모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가 동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발열, 기침 등 증상도 비슷해 구별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지만 메타뉴모나 RSV는 없는 상황.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기침이 심할 때 우리가 기침 조절을 해주고 가래나 콧물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조절해주는 정도로 2020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메타뉴모와 RSV 입원 환자는 최근 약 1,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실내외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드문 특히 0에서 3세 아이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감기 증세로 끝났는데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중증으로 가는 아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방역 당국은 영유아와 접촉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장난감, 식기, 수건 등 물품은 개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윗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2시간 조사를 하고 풀어줬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보복 범죄를 당할까 떨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차례로 들어갑니다. 옆집과 아래층이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을 찾아가 위협한 겁니다. 소리가 시끄럽다 뭐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너무너무 시끄럽지 않냐 이러면서 저희한테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윗집에는 70대 부부가 살고 있는데 당시 딸과 사위가 생후 25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래층 남성은 부엌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가족들에게 휘둘렀습니다. 너네 다 죽여버린다고 막 들이대니까 우당탕탕 소리 나면서 저희 엄마 저희 목까지 들이대고 밀치고. 70대 할아버지는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할아버지가 때려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2시간 만에 풀려나자 가족들은 보복범죄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집이잖아요. 엘리베이터는 한 대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주치겠죠. 너무 무서워요 지금.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이웃 주민의 중재로 남성이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다음 주 중 70대 부부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건 오전 8시 45분쯤.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지 2주 만입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 평생 어떤 그 정말 가슴에 정말 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50여 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국회에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교통 기동대뿐만 아니라 원래 저희들은 경비용 기동대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특수보는 용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걸로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이 거짓일 경우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특수보는 이 전 서장을 상대로 기동대 요청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현장 수습 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특수본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조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특수보는 최 서장이 포함된 용산소방서 안전근무조가 참사 당일 근무 장소를 이탈해 119 안전센터에 머물렀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아닌 예금금리를 말이죠. 자,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예금 이자 안 오르면 예대 마진으로 은행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당부를 했는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시중은행 예금 최고금리는 14년 만에 연 5%대를 넘어섰습니다.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47조 원 넘게 불어났을 정도.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은 많이 없지만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저도 가입해서 돈을 불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자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에 쏠리면서 보험과 저축은행 등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대출금리도 따라 오른다는 겁니다. 맡은 돈에 이자를 내주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빌려준 돈에 대해 받는 대출금리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은행이 올 3분기까지 얻은 이자 이익은 사상 최대치인 40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출자들의 부담이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대금리 차이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은 금리 상승기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1%포인트를 훌쩍 넘었던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는 지난달 소폭 줄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만 1%포인트를 넘겼고 나머지 은행들은 1%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제 수도권 시민들도 이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청량리 종합시장 이런 전통시장 신성식품들을 새벽 배송으로 당일날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물류센터와 냉동창고를 지원해서 가능해진다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소비자들. 바구니 들고 카트 끌며 좁은 골목 사이로 장을 봅니다. 전통시장은 물건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교통, 주차도 협소하고 배달이 안 되는 점 때문에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장바구니 없이 빈손으로 와도 장본 걸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 남은 공간에 공용 물류센터와 냉동창고를 만들어 마트처럼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시장에 오셔서 편하게 주문을 하고 그대로 빈손으로 귀가하시면은 빠르게 그 당일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 물건이 집 앞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엔 가게마다 택배사와 개별 거래를 하거나 배송 중개 유통상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자체 물류센터를 거치면서 요금은 낮아지고 배송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택배 요금도 엄청 한 60%에서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와 암사, 노량진 시장 세 곳에서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구매와 배송도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직배송에 치여 문 닫은 전통시장만 지난 14년 동안 2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단골 반찬가게 음식과 신선한 과일, 채소와 고기까지 집에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전통시장 부활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로 전국의 경유차들 그야말로 난리 났었죠. 이후 요소수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와 화물차 주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배출가스 정화가 안 돼서 매연 피해가 커집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한적한 남한강변의 한 주차장으로 줄지어 들어섭니다. 한 대가 나가면 또 다른 트럭이 들어옵니다. 공터에 정차된 화물차에선 불법 개조 작업이 밤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이 장비를 압수합니다. 불법 개조업자들은 화물차에 장착된 전자제어 장치, ECU 프로그램을 조작해 매연 저감 장치 기능을 고장내는 방식으로 장치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럴 경우 경유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저감시켜주는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비업자들은 도로변이나 한적한 주차장에서 화물 차주들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불법 개조했습니다. 불법 개조 비용은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선.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로 가격이 10배나 폭등하고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자 불법 개조가 성행한 겁니다. 차가 이상 없이 다닐 수 있는가. 근데 의문점이 많아서 그때 좀 꺼려고 있다가 요소수가 파동 날 때 바로 그냥 거기를 찾아갔죠. 차주들은 당장의 유지비 낚였지만 뿜어져 나온 매연은 결국 국민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은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비업자와 불법 조작을 의뢰한 화물차 기사 등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트위터의 명복을 빕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 절반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고 직원들도 짐을 싸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Everything come to fruition with Twitter is to have a service that is as broadly inclusive as possible. 지난달 세계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그러나 인수하자마자 트위터의 명복을 빕니다. 트위터 안녕 등의 검색 키워드가 잇따라 등장했고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트위터 탈퇴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머스크의 기행 등이 연쇄 탈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등으로 사용이 영구 정지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최근 일방적으로 복원했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복귀할 이유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또 고강도 장시간 근무가 싫다면 회사를 떠나라며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반발에 스스로 떠난 직원도 1,200명이나 됩니다. I don't know where we're going to be 6 months from now. 외신들은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트위터의 미래를 어둡게 하면서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오늘 새벽 개최국 카타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가 사흘 뒤인데요. 카타르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대표팀이 오늘 경기장 잔디를 밟아봤다고요? 네,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치를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선수들은 조금 전에 약 45분간의 답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우선 직접 잔디를 밟아본 느낌부터 들어보시죠. 진짜 와보니까 엄청 잔디도 좋고 진짜 경기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훈련을 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오늘 이렇게 와본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이 경기 전 그라운드를 밟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보통 12개의 구장이 필요한데 카타르는 8개밖에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디 보호를 위해 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안 하는 걸로 정한 겁니다. 다행히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이 경기장에서 치르게 돼 운이 좋은 편입니다. 경기장은 45,350석 규모로 주변에 유명 대학들이 있어서 에듀케이션 시티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낮에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고 밤에는 조명에 의해 빛나도록 설계돼 사막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런데 개최국인 카타르가 첫 경기에서 져버렸어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개최국이 1회전에서 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홈팬들의 실망이 컸는데 그 실망감은 경기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7,372명이 가득 찼던 경기장은 두 골을 내주고 전반이 끝나자 곳곳에 빈자리가 드러났습니다. They should play better next time. Maybe they were a bit defensive as it's their first participation in the World Cup. 관중이 너무 일찍 자리를 뜨자 외신에서는 동원된 관중이 아니냐는 보도도 나옵니다. 인구가 30만 명이라 경기장 6만석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는 음주가 금지됐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경기장 밖 팬존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더 뜨겁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저마다 국기를 흔들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챙겨 입었습니다. Let's go! Welcome to Qatar! 한참을 기다려 맥주를 손에 넣은 팬들은 웃음꽃을 터뜨립니다. That's a big accomplishment. That's a big accomplishment. We got the golden juice. 4 per person. 4 per person. 카타르 왕실이 월드컵 개막 이틀 전 경기장 내 음주 금지를 선언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음주가 허용되는 팬존에서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아올라 무장 경찰이 경계할 정도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So many kilometers away. Qatar is a whole different country, whole different culture, food, everything. I really enjoy. 반면 음주가 금지된 경기장에선 4천여 에콰도르 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92년 역사상 처음 중동에서 열리는 겨울 월드컵. 장소와 계절은 달라도 월드컵 열기는 그 어느 때 못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밤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최대 100m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밤 사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에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부에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되며 오전에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5에서 9도가량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4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온 가장 큰 이유 국민 소통이었죠. 그 상징이 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 질문 들으면서 민심 알고 국민은 대통령 생각을 알고요. MBC와의 갈등으로 61번째에서 멈췄는데요. 자, 과거 대통령 대부분 불통소리 들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소통 방식 한번 멈추면 되돌리지 못할까 우려가 됩니다. 한 언론사와의 갈등으로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희생시키진 말아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은 62번째 소통.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